11월 23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무난하게 흘러간 경주도 있었고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었는데요. 광명우스컵 6라운드 김주호가 무난하게 우승을 타져 나갔습니다만 허남열, 오태희가 아닌 최창훈 2차권 진입하면서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8라운드도 양진우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임경수가 취입이 나왔습니다. 양진우가 취입이 나와야 되는데 취입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 있었던 임경수가 선행 나섰던 김광호를 넘어서면서 임경수가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라운드 때는 금토 전일도 현지훈이 타이밍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타정부터 때렸던 양기원과 김영권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12라운드 강동규가 이으뜸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 라인이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는 펼석이 짜여졌기 때문에 전일과 흡사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 썼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과연 금일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승 12라운드도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노조 중심인 이성용, 비노조 중심인 김조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만 보면은 세 자리 배당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처럼 두 자리 배당 형성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다빈, 조재호, 이기주, 임경수, 이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다빈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조재호가 저치까지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 구동은, 여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이성록이 끝까지 경주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성정환하고 조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성정환이 선행력까지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주도권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연이틀 죽 썼던 현지훈이 과연 자존심 회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구동훈이 있고 이성록이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현지훈 금일만큼은 선행력 발휘 나가는 경주가 아닌 몰고 가서 취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김주동, 김영권, 여기 김무연, 김홍건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내선을 먼저 잡게 된다면 현지훈 연이틀처럼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감이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현지훈이 좀 믿다가 경주 펼쳐 나가지 믿다가 좀 고전하는 금요 라운드에서는 전일은 또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성록이 앞선에서 긁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현지훈이 몰고 가고 구동훈이 따라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록도 다소 좀 기복심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현준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성록 상대로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7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이성록이 힘을 써주면 현준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취입 금일만큼 현준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10라운드 현지훈이 김지영을 챙겨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견의 선행을 현지훈이 넘어서지 못했어요. 결국 노림수 양기원과 김영권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금일은 이성록이 힘을 쓰면 현지훈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죽 썼던 현지훈이 오히려 이성록을 달고 때리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성록도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땐 직선 취입이 나와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이성록이 후미권에 있을 때는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
끝까지 함께 생각하는 현준과 이성록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영권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준과 김영권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야 상황에 따라서 구동훈도 마크됐을 때는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뭐 구동훈 3차권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있죠. 김우현이 힘을 씁니다. 김영권하고 김주동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이성록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현지훈이 또 고전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배당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영권과 김주동의 동반 입상 김영권이 김우현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노조 완승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연이틀 현지훈 아무래도 최근 좀 힘을 쓰는 경주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친구 이성록이 있기 때문에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추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봐서 또 빠진다면 김우현도 선행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영권하고 김주동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노조 완승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의 부진 만회 쪽을 한번 먼저 우선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7라운드 이번 편에서 김광호가 금요 경주 때는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일은 뭐 절반의 성공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을 썼어요. 결국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임경수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뭐 이진원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가 자리 잡는 박종현이 후미권이나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밍 재려고 하게 된다면 김광호가 선행보다는 좀 선행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창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급 6라운드도 김주호가 오테이를 여민호를 뒤에다 두고 오테이를 앞에다 두는 과정에서 힘을 썼는데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던 최창원이 자연스럽게 김주호의 뒤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테이가 바로 마크하는 것이 아니라 최창원 뒤를 물게 됐어요. 결국 쫓아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최창원 아무래도 강급 위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욕을 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광호의 뒷자리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호하고 최창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호하고 최창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민수가 받아가는 작전 장면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광호하고 김민수 8, 5년 동갑내기 친구들 뭐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민수도 선행력 발휘 나가고 김광호를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광호하고 김민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철저하게 김광호는 최창원 활에 나가면서 최창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받아갈 수 있는 김민수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이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5개 동기생들이죠. 김민수가 힘을 쓰면 이진원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진원과 김민수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진원의 뒷자리를 김광호가 쫓아 나서는 김광은 적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진원과 김민수입니다. 이진원과 김광호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김민수가 좀 부진만에 나가기 위해서 때려주면 이진원 추입 날카롭다는 점에서 추입 나온다는 점. 이진원과 김민수, 이진원과 김광호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김광호가 경주력을 선행력을 발휘 나가고 있는 만큼 최창원과 협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서 털면 김민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죠. 일단 김광호는 최창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진원은 김민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박종현도 금요 경주처럼 쫓아가면 3차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 이수원이 다소 좀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주정원과 성정환의 협공에 꼼짝 못하고 이수원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택을 앞에다 뒀는데 공택이 넘어서긴 어렵죠. 뒤늦게 이수원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주정원 성정환에게 무릎 꿇었었다는 점. 연이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임대성이라는
희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대성이 힘을 씁니다. 이수원하고 여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양기원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양기원이 때리니까 김영권도 막혀 나갔어요. 결국 현주윤이 못 넘어섰죠. 금일도 조택이 초조보다 않고 있기 때문에 양기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수원, 임대성 믿다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수원이 임대성의 선행 활용에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고전할 수 있는, 전열처럼 양기원이 조택 달고 때리면 이수원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기원과 조택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양기원 조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이수원이 차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쫓아내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기원과 이수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처럼 양기원이 조택 달고 쏘면 또 이수원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기원과 조택의 동반 입상, 양기원과 이수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연이틀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임대성이 먼저 힘을 쓰면 됩니다. 이수원이 몰고 가고 여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대성도 기복이 심합니다만 내선 잡았을 때는 시속감이 괜찮아요. 이수원 입장에서는 임대성이 힘만 써준다면 연이틀보다는 경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취입 나올 수 있는, 넘어서게 된다면 여민호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충분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이 때렸을 때는 이수원이 유리해요. 하지만 양기원이 또다시 전일처럼 타종부터 때려버리게 된다면, 조택 달고 때리게 된다면 양기원과 조택의 완승 가능한 만큼 양기원 조택 먼저 한번 이번 편성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9라운드 이번 편성 또 4대3의 맞대결이죠. 김성구하고 허남열, 여기에 최민호, 윤진철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이 초조보다 많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다빈이 자리 잡고 우성식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다빈이 선행력이 어중간합니다. 우성식이 때려도 어중간해요. 박진철이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성구가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허남열이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줄줄이 최원호라든지 윤진철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성구가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힘을 쓰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허남열이 이를 상대로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허남열도 기복 편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성구가 선행 전문이 아니에요. 물론 4주전 선행으로 2연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희속이 어중간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선행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허남열이 막게 되면 전 허남열 직선 취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단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허남열과 김성구의 동반 입상, 김선구가 박진철 넘어서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점, 저측 나서기는 어렵죠. 그 점 때문에 허남열이 마크되면 차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남열과 김성구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진철이 우미권에서 차가 나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허남열과 박진철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허남열과 김성구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복승 중심으로 하는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다빈이 어설프게 힘을 써주게 된다면 박진철이 넘어서면서 우성식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박진철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도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행력으로 버텨내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도 좀 강급 위기권에 있는 상황인 만큼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착순과 진입 가능하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우성식이 때리고 박진철, 김다빈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진철이 가면 우성식입니다. 박진철이 가면 김다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성구가 힘을 쓰면 전 허남열의 취입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허남열의 뒤를 박진철이 쫓아 나서는 견주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허남열과 김성과가 허남열이죠. 박진철과 우성식의 맞대결로 양분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직선 추입발 좋은 유지훈, 아무래도 뭐 본인이 연예틀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장중에 선행 활에 나가고 김영진, 박종렬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지은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기주가 있고 김재영이 있죠. 조재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부 타이밍 짧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원체 노련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지은이 고전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속감 좋은 선수는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유지은의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 장중이 어느 정도 그만 긁어만 준다면 유지은이 직선 세게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저서들과 협공 가능성보다는 후미에서 추입 나올 수 있는 이기주, 김재영, 조재루식한 견준형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전 유지은의 뒷자리 김재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김재영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젖히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유지은과 김재영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호도 유지은의 뒷자리를 꽤 차는 자력 추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이소마크로 아무것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유지은 시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유지은의 뒷자리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유지은과 조재호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유지은이 본인의 연대들과 호흡 맞춰 나가긴 쉽지만 않죠. 장중이 때릴 수는 있습니다만 종속이 많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지은의 뒷자리는 김영진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김지영, 이기주, 조재호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유지은과 김지영의 동반 입상, 유지은과 조재호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유지은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재영, 이기주, 조재호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기주도 가끔 선행 승부 펼쳐 나가고 있고, 또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노조가 협공을 통해서 유지은 견제 나서게 된다면 전 김재영하고 조재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재영하고 이기주 정도는 비노조 협공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기주, 김재영, 조재호 서로 눈치 작전, 서로 욕심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은이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유리한 편성인 만큼 유지은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전일 주정원이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금일도 장경동, 박대한, 박진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경수가 오태희, 공태혁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희의 선행을 임경수가 몰고 가고 공태혁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대한이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끌어주고 주정원하고 장경동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경수 전일 직선에서 추입발이 나오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일은 앞전에서 편안하게 따라갔었기 때문에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주정원이 끌어버리고 장경동, 박대한이 막혀 나가버린다면 임경수가 차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정원이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견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장경동이 호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입니다. 궁합도 상당히 좋아요. 주정원이 때리면 장경동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주정원과 장경동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임경수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정원과 임경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사팀 완승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박대환도 주정원, 장경동의 후미를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태희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써요. 임경수가 몰고 하고 금요 경주처럼 공태욱이 잘만 막혀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 자체가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임경수가 비노조 서둘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하지만 오태희가 긁어버리면 가능은 하다. 임경수하고 공태욱입니다. 임경수하고 오태희 정도는 공략은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탄력받은 주정원이에요. 장경동 달고 쏘면 박대환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우수급 결승 12라운드 득점은 이성용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연승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김주동을 달았는데 쫓아를 못 갔습니다. 결국 박진철과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성용, 성정환과 이뜸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금일은 이뜸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이 wak해 나가고 성정환이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힘을 쓰죠. 김조가 wak해 나가기입니다. 신동인하고 양진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뜸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성용이 결승전에서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란 점, 강동규가 전일은 타밍 제다가 고전했죠. 하지만 금일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조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신동현 23기 동기생이에요. 강동규와도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조가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강동규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긁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동규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조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타이밍 잡았을 때와 잡지 못했을 때 기복 편차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강동규가 김성구가 때리고 이뜸이 몰고 가니까 못 넘어섰습니다. 금일도 이뜸이 때리고 이성용이 몰고 가면 못 넘어서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주하고 신동현, 김주하고 강동규 동반 입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뜸이 힘을 써주고 이성용하고 성정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성정환 연이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 경주에서는 깜짝 우승, 전일 또 마크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용이 세게 넘어가는, 오히려 이성용이 이뜸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신사 완승이죠. 이성용의 뒷자리를 성정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까지도 이성용하고 이뜸이에요. 이성용하고 성정환까지도 한번 충분히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을 먼저 잡는 쪽 젖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내선 잡는데 유리한 비노조 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김주호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수적 유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성용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성용이 노조 서둘과 완승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은 전 김주호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불안한 강자들이 의외로 많이 출전하고 있고, 또 라인 맞대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쪽 라인 완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